당뇨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목이 많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제안해주는 식단이 있는데 바로 스무디와 당근 씨앗즙입니다. 당뇨 회복에 꼭 필요한 과일은 바로 신과일입니다. 당뇨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당뇨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뇨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이 합병증입니다. 합병증은 우리 인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올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치매, 그리고 중풍, 자율신경계의 문제들, 운동신경계의 문제들 당뇨로 충분히 올 수 있고요. 심장마비, 그리고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넣는 것들, 그리고 팔과 다리가 계속 쑤시고 아픈 통증, 신경통들, 그리고 말초신경염부터 만성신장 질환, 또 우리의 시력을 앗아갈 수 있는 녹내장과 망막 질환들, 또 우리 근골격계, 즉 관절과 근육들에도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당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혈당이 높아서가 아니라 바로 합병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 초기에 몸에서 어떤 신호가 일어나나요? 당뇨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질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수십 년이 걸려서 만들어지는 질병이고 그러한 것들이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될 때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3개월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당뇨가 정상이었어요. 근데 당화혈색소가 3개월 후에는 갑자기 껑충 떠서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3개월 만에 당뇨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뇨는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임상적인 진단을 내리는 수치가 그때 나타났던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의 수치로 진단받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당뇨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첫 번째 우리의 몸이 점점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고 밥을 먹기나 하면은 계속 졸려요. 계속 졸리고 그리고 피부가 많이 간지럽기 시작을 하고요. 또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는 것들이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입니다. 두드러기가 나고 또 감기에 걸렸는데 잘 낫지가 않아요. 감기가 오래 가기 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당뇨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진행이 되면은 살이 아무런 이유 없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식사를 충분히 하고 활동량을 줄이는데도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면은 당뇨가 어느 정도 진행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당뇨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목이 많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에서 당뇨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뇨에 걸리는 원인은 우리가 당뇨를 보면은 원인이 있고 증상이 있어요. 당뇨의 증상은 이제 인슐린에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포도당을 저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간에 저장하지 못하고 근육에 저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당이 혈중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혈중에 있는 혈당이 높아집니다. 뇌신경이 이걸 감지하고 우리 소변으로 당을 내보내는 것을 우리를 당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당뇨의 증상은 혈당이 높은 것이고요. 당뇨의 원인은 췌장의 인슐린 저하가 당뇨의 원인입니다. 한국인의 삶을 살펴볼 때 어떠한 것이 췌장의 인슐린 저하를 만들 수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 췌장의 인슐린 저하는 췌장에 있는 세포들이 신진대사를 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포가 신진대사를 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 하나는 간의 역할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삶에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고 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당뇨의 가장 큰 원인인데 첫 번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은 혈관이 자꾸 막히는 식생활 습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내 식단에서 삶은 채소의 비중이 점점 많아지고 또 맵고 짜은 음식이 많을 때 혈관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간을 피로하게 하는 건데 간을 피로하게 하는 것은 자꾸만 소화 불량이 안 되는 식생활 습관입니다. 간식을 많이 하고 폭식하고 특히 야식을 많이 할 때 간은 쉬질 못합니다. 우리가 한 이틀만 밤을 새도 우리는 정말 골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야식을 하고 간식을 하게 된다면 간은 하루 이틀 쉬지 못하는 게 아니라 365일 쉬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간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점점 췌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다면 당뇨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지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삶은 정말 경쟁적이고 그리고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얻게 되는 과로와 스트레스, 이 과로와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활성산소를 만들고요. 활성산소는
우리 혈중으로 침투해서 혈구를 파괴해서 혈전을 생성해냅니다. 이 혈전은 또 혈액순환 저하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 우리나라에서 당뇨를 급증하게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아침에 어떤 것을 챙겨 먹는 것이 좋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 이런 만성질환의 중요한 요인으로 아침 식사에 결혈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도 나오는 연구 논문을 보면은 아침 식사를 습관적으로 먹지 않았을 때 뇌혈관이 막히고 심혈관이 막혀서 죽는 사망률이 87% 정도 증가한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에너지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는 숨만 쉬어도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우리가 저녁을 먹고 아침을 먹기까지 가장 공복의 시간이 깁니다. 이때 우리는 가만히 누워있고 숨만 쉬어도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은 심각한 에너지 결핍 상태로 우리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아침을 먹지 않잖아요? 에너지 대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이 피해를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간이 피곤하면은 당뇨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이 피곤하게 되면은 해독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해독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독소가 점점 혈액에 축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혈액순환 저하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아침 식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잖아요. 아침에 가장 바빠요. 뭐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야 되고 우리도 직장에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하세요. 하지만 그 환자들 중에서도 정말 바빠서 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제가 제안해 주는 식단이 있는데 바로 스무디와 당근 씨앗즙입니다. 아침 식사 스무디이기 때문에 과일 스무디랑은 달라요. 우선은 현미밥을 한 100g 정도 넣고 작은 두부를 한 3분의 1 정도 넣고 거기에 호두나 마카데미아 같은 견과류 그리고 시금치, 상추 같은 야채 그리고 파프리카 정도 넣고 어느 정도의 양파도 조금 넣으셔도 돼요. 거기에 소금을 넣고 물을 살짝 넣고 믹서기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아침 식사 대용 스무디가 돼요. 그건 우리가 출근하면서 버스 안이나 뭐 지하철 안에서 마셔도 되고 아니면은 자동차에서 운전하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마셔도 됩니다. 그렇게 마시고 이제 그거 마시자마자 바로 당근 씨앗즙을 200cc 먹어준다면은 당근 씨앗즙에 있는 칼슘과 아미노산이 인체에 흡수가 되면서 아주 좋은 아침이 되고 아무리 바빠도 이 두 개를 챙겨 먹게 되면은 당뇨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도 매일 아침마다 드시나요? 예, 저는 이제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인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은 아침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가끔 가다가 바쁜 날이 있을 때는 제가 꼭 먹는 게 바로 방금 소개시켜드린 그 스무디와 당근 씨앗즙입니다. 당뇨 회복을 위해 과일과 곁들여서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당뇨 회복에 꼭 필요한 과일은 바로 신과일입니다. 왜냐면 신과일에 있는 유기산, 그리고 신과일에 있는 비타민 C,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입니다. 그리고 또 신과일에는 아연과 징크 같이 좋은 항산화 미네랄이 있습니다. 랑게란 섬이라 그러죠.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세포들이 모여 사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이 랑게란 섬의 혈관 막힘의 원인들을 보면은 활성산소가 가장 많습니다. 이 활성산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효소를 먹어야 되는데 그 항산화 효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신과일이고 그리고 그 신과일이 가지고 있는 게 혈관 막힘을 해결할 수 있는 유기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신과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신과일을 공급해 준다면은 당뇨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원인, 즉 췌장에서의 인슐린 저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혈당의 고민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일 먹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자세히 한번 들어봐 봐요. 혈당 조절을 아무리 철저히 하고 혈압 조절을 아무리 철저히 해도 당뇨 합병증은 옵니다. 그렇다면은 왜 오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당뇨의 원인인 췌장 인슐린 저하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혈관은 계속해서 막히는 겁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해도 혈관은 계속 막히기 때문에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망막질환과 녹내장이 오고,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신장병이 오고, 우리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질환이 오고, 또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혈관 질환들이 오는 겁니다. 합병증이 무서운 거지 혈당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신과일을 먹을 때 중요한 것은 상담을 통해서 자기에 맞는 양을 찾아 나가면서 점점 더 먹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과일과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신과일과 같들어서 먹었을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제 같은 과일과를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일과 채소가 섞이게 된다면은 소화 불량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 때문에 그래요. 소화 시간이. 우리가 위에서 소화 시간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걸리는데, 과일은 훨씬 더 빨리 소화가 돼요. 근데 과일과 다른 걸 이렇게 섞어 먹으면은 소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덜 소화된 것들이 유문이 열리면서 나가게 돼서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는 꼭 과일과 과일, 그리고 신과일 먹을 때는 신과일끼리 먹고요. 단과일 먹을 때는 단과일끼리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레몬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일은 바로 석류입니다. 이 석류는 과일로만 따지면은 항산화 지수는 석류보다 높은 과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과 석류를 같이 먹을 때는 이 항산화의 효과가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있는 활성산소를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는데, 이 두 가지를 먹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즙을 내서 먹는 겁니다. 레몬에 있는 유기산, 그리고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과 징크 같은 이 항산화 미네랄과 이 석류에 있는 항산화 요소들은 석류와 레몬의 섬유소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육즙만 내서 먹는다면은 그 섬유질 안에 있는 그 영양들, 인체를 정말 살리고 당뇨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는 영양을 먹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녹즙기를 써서 먹는다면은 섬유소 안에 있는 이런 영양들을 쏙쏙 뽑아 먹는 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생즙을 내서 같이 이렇게 1:1 비율로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